네. 요 며칠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미래 한국당처럼은 할 수 없다면서도 의병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창당은 안 하겠지만 지지자 등이 비례대표 전담정당을 만드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발언인데요. 정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보도가 계속되고 오늘도 한 조간이 보도를 했던데 민주당 이른바 익명을 요구한 여러 의원들의 주장이 실렸더라고요. 실제로 당 안에서 이런 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마 그 의원들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최근에 그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죠. 이 네.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오면서 자칫 그 비례의석에서의 불균형이 그 21대 국회 운영에 그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좀 기폭제가 됐던 게 그 지난주 말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 이게 아마 기폭제가 됐던 것 같은데 윤건영 전 실장이 뭐 지도부와 교감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겁니까? 글쎄요, 뭐 윤건영 전 실장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네. 여러 의원들의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윤건영 실장이 그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예.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예, 예. 네. 다만 이러한 그 의원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당이 이런 그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그 위배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례위성 정당, 꼼수 정당을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네. 이런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직접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이제는 그 무소속인 손혜원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도 사실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습니까? 글쎄 아직 그 움직임은 있지 이게 어떤 구체화된 네. 어떤 조직화된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우리 지지자 그룹들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네. 그 다양한 지지자 계층층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조직적으로 그것을 진짜 현실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하나하나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얘기한 것처럼 정당의 창당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힘에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개입해서 그것을 지원하거나 네. 또는 연계해서 뭘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려에 대한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그 전략기획위원회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 차례 그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그 검토해보라는 얘기를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래한국당의 예. 위성정당이 만약 만들어지면 예.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게 이 선거제도가 단 한 번도 적용돼 본 적이 없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네. 최근에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위성정당이 20% 이상을 획득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예,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20%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전혀 그에 대해서 네. 입장을 변화시킬 이유도 그다음에 그런 저희들 내부의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치로 그럼 그러니까 몇 석까지 그러니까 가져가는지 혹시 그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비례 의석에서 실제로 저 자유한국당 그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사실 반칙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뭐 한 15석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의석구 구조에 있어서 매우 불공정한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학계 일부나 지지자 일부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부담이라면 연동형 비례제를 어떤 그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던 4+1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네. 4+1 협의체 정당이 모두 모여서 연합을 해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아직 뭐 전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학계에서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의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체제가 예. 이렇게 희화화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전혀 뜻밖의 꼼수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도와 정당 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네. 희화화시키는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결과에 따른 문제를 그 결과가 공정하냐 이 문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합 비례정당도 전혀 그러니까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의 어떤 그 시나리오로 그렇다면 결국은 정의당하고 또 선거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것도 동일한 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4+1이나 또는 4+1 하에 어떤 비례정당을 만든다거나 또 정의당과의 선거 연합을 한다든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논의가 된 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강사갑 경선에 붙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공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네, 현재로서는 강서갑 지역은 김남국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 간의 경선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주로 아마 수도권으로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략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금천이라고 콕 집어서까지 보도를 했던데 그건 맞습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결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문제는요. 예. 그런데 이 강사갑 경선에 김남국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당의 방침에 대해서 네. 김남국 변호사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됐습니까?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이. 전략기획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네네. 김남국 변호사도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수용을 했으니까 지금 이의 신청이나 네.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김남국 변호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데 당은 금태섭 의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좀 뭐한지로 감싸느냐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글쎄 감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의미에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금태섭 의원을 특별히 저희가 배려하거나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네. 전략 공천을 했겠죠. 단수 공천이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은 예외 없이 그건 금태섭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네.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경선을 하는 거고 실제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두 분인가 지금 경선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예. 따른 경선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이것이
자칫 사실은 제가 보기엔 뭐 이것을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일부 보수 언론이나 다른 야당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 김남국 변호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쪽에 프레임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네. 김 변호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게 좀 돌고 돌아 원점이 된 게 강서갑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근데 이때도 이미 경선은 성립될 수 있는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모를 받았던 거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네.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분이 더 젊은 여성 한 분이 지금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들 간에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